작년 12월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들고 정말 열받아 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2022년에는 더 큰 재산세와 종부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불과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요새는 정말 주택거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매도자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팔고, 매수자는 또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사무실에 정말 파리만 날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세무사분들도 양도세 신고 대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세무 쪽에서는 조금 다른 고민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양재동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거주하시는 납세자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 뵙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과 3달 전이죠. 작년 12월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들고 정말 열받아 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내느냐. 근데 이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다하게 보유세를 고지하다 보니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으셨을 거고, 또 22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내느냐,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피해보자 라는 니즈가 또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더 큰 재산세와 종부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2월 현 시점에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불과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수관계인간 거래 유형 중에 첫 시간으로 저가 매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세무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부동산이 이제 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제 주택을 넘기는데 주로 자녀가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는 등의 거래 형태로 주택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이 이제 도래하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신 분들이 주 상담 고객분들이신데요. 저도 이제 납세자분들께 이렇게 하면 이제 세금이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제안을 드리고, 반대로 또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 게 저가 매매 방식입니다. 즉 자녀, 아들, 딸에게 내 주택을 조금 좀 싸게 팔면 안 되겠냐, 시가로만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왜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싸게 파는 게 문제가 되느냐 라는 이제 부분에서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싸게 팔아도 문제가 안 되냐라는 게 쟁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저가 양수 또는 이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가로 양도를 해도 증여세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가 10억짜리 강남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자녀한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가 10억 원에 30% 또는 3억 원, 동일하게 3억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즉 내가 자녀한테는 7억 원까지는 매매를 해도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래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어찌됐건 매매 거래, 즉 유상 거래이기 때문에 양수자, 즉 자녀의 자금 출처가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서에 쓴 7억 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가인 1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도리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일시적 2주택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취득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증여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도 1%에서 3% 낮은 세율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도 시가보다 이제 적게 납부가 되는 만큼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에 우리가 이제 시군구청에서 실거래가 소명이 나오거나 국세청에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이제 문제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설계나 어떤 계획은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심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뭐 과다한 보유세 부담이나 일시적 이주택 처분 기한 때문에 주택 처분이 고민이시라면 아래 이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또 출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교환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